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현입니다. 오늘은 국가철도공단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방호와 시설관리, 미화 부문에 실무직을 채용하고 있고요.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마감은 4월 19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전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시죠. 네, 2023년 4월 12일 월요일 광주 전남 지역 일자리 정보입니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정보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산길에 위치하고 있는 네트워크 및 CCTV 설치 공사 등 일반 통신공사 업체인 세강정보통신 주식회사에서 CCTV 시공 및 통합 유지 보수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할 CCTV 시공 및 유지 보수원 2명 모집합니다. 학력 무관하나 최소 필요 경력 3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한 구인 조건으로 급여는 연 2,800만 원부터 3,600만 원까지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나 정보통신기사 자격증 소지자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는 채용 시 우대합니다. 4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출할 서류는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 접수하시거나 워크넷 입사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광주에 위치한 세강정보통신 주식회사에서 CCTV 시공 및 유지보수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 2,800만 원부터 3,600만 원까지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어 다음 채용 정보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정보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에 위치하고 있는 선철 주물 주조업체인 주식회사 SJ금속에서 주물 제조 생산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최소 필요 경력 2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한 구인 조건으로 급여는 연 4,900만 원 이상 지급되고 상여금 400%는 별도로 지급되며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기계정비 관련 학과 이수자, 제조회사 생산설비 기술 기계 분야 유지 보수 유경험자, 기계 분야 용접 가능자, 유공업 기술자 등은 채용 시 우대합니다.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출할 서류는 이력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전남 장성에 위치한 기업 주식회사 SJ금속에서 주물제조 생산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소 필요 경력이 2년 이상, 급여는 연 4,900만 원 이상 수준입니다. 4월 30일까지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습니다. 톡톡.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지난주에 처음 선보였던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네. 많은 일침을 가해주셨는데 네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일침 가해주시는 건가요? 네, 일침도 가해드리고 네. 오늘은 특히나 첫 번째 기사가 요즘 취업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라 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첫 번째, 쌤이 선택하신 첫 번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청년 4명 중 3명, 구직 시 가장 큰 도움은 전 직장 경험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서울 청년 10명 중 7, 8명은 구직 시 전 직장 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재작년에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인데요. 취업 및 창업 목적 교육이나 직업훈련 참여 경험이 있었던 비율은 86.8%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직업훈련 경험으로는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이 16.6%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순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 경험, 학교 성적 관리 및 복수 부전공 등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직업훈련 유형으로는 유튜브 강의 시청, 온라인 강의 전문 사이트, 오프라인 학원 수강, TV 및 라디오 강좌 청취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하고 싶은 일을 구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경험은 이전 직장 경험, 이게 75.7%로 가장 응답이 많았어요. 이어서 전공 지식, 자격증 취득, 취창업 관련 교육, 정부 또는 서울시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민간 컨설팅,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 경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다수의 청년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입이 적어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첫 기사, 서울 청년 넷 중 셋은 구직 시에 가장 큰 도움을 전 직장 경험에서 받았다라는 기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쌤이 지금 이 기사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예. 큰 취업 트렌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시 채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수시 채용은 우리 이제 일반적인 취준생분들이 딱 접하시게 되면 규모를 좀 줄이는 거 아니냐라고 규모로 접근하시는데 사실 규모보다는 누구를 뽑을 것이냐에 있어서의 자격 요건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분들을 뽑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에 직장 생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네. 큰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웃기고 답답한 일이죠. 예. 직장을 처음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는 이전 직장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걸 따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 하지만 이는 좀 거스를 수 없는 좀 어떤 대세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불평하고 좀 약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기보단 일단 취업을 하실 거면 그럼 나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과 연관된 쪽에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기사를 좀 뽑아봤습니다. 저는 이 기사 보자마자 네. 아니 다들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다 어디로 가라는 그쵸. 말이냐 이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연 씨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 저랑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SK에도 계셨었고 네. 그죠? 그쪽 계룡건설도 계셨었고 그러한 경험들 하나하나가 지금의 가연 씨 이 자리로 좀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러한 직무들이 조금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이 일을 하고 싶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직무를 좀 구별하지 않고 웬만한 직무들이 다 어떤 경험들을 좀 요구한다. 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어서 직업훈련 경험으로는 자격증 취득을 많이 꼽은 것도 눈에 띕니다. 요새는 또 자격증이 필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일단은 자격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해당 직무에 연관성이 있다, 좀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격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네. 조금 더 선택받을 요인이 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인문상경계 분들께서 준비하시는 쪽에 있어서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직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회계 직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류나 무역 관련된 이 직무는 자격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스타트가 빠를 수는 있겠구나. 조금 더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이쪽 영역들은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관련해서의 경험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럼 반대편에 있는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공계 분들은 본인들의 전공으로서 가는 직무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 특별히 뭐 벗어나지 않는 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좋고 좀 생각을 달리 하신다면 하나의 자격증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자격증까지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앞으로의 좀 산업 전망이 좋은 쪽은 어디냐면 환경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기업에서 안전사고 나면 큰일 나고요. 네. 환경 오염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부터 지금 더 많이 가고 있냐면 사실상 환경 쪽에 있어서 채용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전공에서 추출되는 기사 자격증 플러스 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인문이 됐건 이공이 됐건 둘이 공통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자격증은 뭐 예전부터 왔었던 어학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직무든지 간에 어학은 잘하면 좋아요. 기회가 많아지니까. 근데 이건 좀 차치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뜨고 있냐면은 이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자격증. 이게 가장 핫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순화시키면은 엑셀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고요. 근데 커말이죠. 커말 1급 정도를 따시면 좋고 요즘엔 ADSP라고 하는 따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인문상용계 분들도 데이터를 많이 다룰 테니까 그걸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질 거고 이공계 분들은 특히나 생산성 여러분들이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 데이터 보고 그거 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좀 그걸 파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ADSP라는 자격증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취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신입인데 경력을 지닌 분들과 같이 경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학교만 다니면 지금은 취업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학교를 벗어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참아야 되고 진짜 남의 돈 이렇게 받는 게 참 힘들고 막 화도 나고 이런 걸 좀 느껴봐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회생활이라는 걸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학교만 다니셨던 분들은 학교를 좀 벗어나셔서 아르바이트죠. 판매, 서비스,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런 것들만 계속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 그만하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회사 들어가시면 거의 관리자 역할을 하십니다. 관리자는 뭐 하는 거냐면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난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서 업무,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는 인턴 같은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인턴에도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어떤 급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당장의 직장생활 경험이 필요하면 잡코리아라든지 사람인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채용 공고 그 사이트에 여러분들 등록해 놓으면 혹시 여러분들을 좀 오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제일 좋은 게 컨설팅 펌이 있습니다. 아. 예, 회계 컨설팅 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소설닷컴이라고 하는 플랫폼 들어가서 보면 매일매일 공고가 뜨는 회사가 어디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해도 뭐 괜찮겠죠. 뭐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예. EY 한영이라고 하는 회계법인이 항상 뽑아요. 아래이요. 예, 맞습니다. 아. 딱 아시죠? 리서치 애널리스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시면 뭐 하시냐면 맨날 조사하는 거예요. 야, 지금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조사해봐. 그럼 맨날 그런 거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조사하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한다는 거 그것 이상의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자료를 조사하는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조사하면 뭐 합니까? 자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터넷에서 좀 일을 하시면 되게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경력을 기업에서는 되게 많이 쳐줘요. 그래서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RA 인턴 이런 거 해주시면은 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경력자분들과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와 인턴 요걸 좀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 메시지. 예.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는 야, 첫 단추를 잘 꿰야 돼. 첫 단추 잘못 깨면 다 그래갖고 뭐 좋은 기업 무조건 가라 그랬잖아요. 예. 요즘엔 안 그래도 돼요. 요즘에는 단추만 잘 꿰면 돼요, 일단. 아. 단추를 꿰면 이제 쭉 깰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 제가 어저께 상담했던 친구도 지금 회사를 다녀요. 근데 이 친구가 가고 싶어하는 데가 S전자예요. 네. 그러니까 S전자를 작년 하반기 때도 넣는데 떨어졌어요. 이번 상반기 때 또 넣어서 이제 사트 준비하고 있고 면접 네.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대다수의 친구들이 본인이 원치 않았던 기업에 들어가서 일단 경력을 쌓으면서 가고 싶어하는 기업을 위해서 브릿지를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야죠. 내가 삼성전자 가고 싶어 그럼 삼성전자만 넣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삼성전자 반도체 밸류체인을 보고 난 장비 가고 싶어 하면 장비 회사 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나도 이제 이분들처럼 올드키로 들어갈 것에 대한 전략도 세워서 여러분들도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취업 준비는 여러분들이 맨날 앉아가지고 자소서나 쓰고 면접이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선가 일을 하고 계시면 그걸 제일 많이 쳐주니까 여러분들도 투트랙으로 지원하자. 그것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쌤 정말 놀랍게도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컨설팅 펌 다른 데서 RA를 했었어요. 우리 가연 씨는 예. 뭐 아나운서도 참 잘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회사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좀 제가 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예. 되게
죄송하지만 똘똘하신 것 같아요. 아. 똑 부러지신 것 같고 아. 눈치를 좀 빨리 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딱 RA라고 하는 그 인턴을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아무튼 회사 아. 다시 지원하셔서 예, 정말 오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죠.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아래 인턴 통해서 많이 제가 배우시죠.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딱 들어가서 리서치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좀 거시적으로 아 회사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를 전반적으로 알게 됐었거든요. 네. 정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먼저 이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일부 입문이나 이공계 분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시고 또 아르바이트 등 조직 경험을 쌓으면 좋겠다 한 다음에 또 인턴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은 피드백 명확하게 해주세요 라는 MZ세대 직장인에게 사랑받는 상사 1위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피드백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MZ세대 약간 요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MZ세대 직장인 1,114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직장 상사와 기업 문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이상적인 상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응답자의 42%가 거의 반에 가까운 수치가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솔선수범하는 상사, 실무에 능숙한 상사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MZ 사원들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높은 보상이 31%를 차지했습니다. 2위로는 나 자신의 성장, 3위로는 저녁이 있는 삶을 각각 꼽았습니다. 한편 좋은 직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라밸이 38.8%로 3분의 1을 넘었고요. 이어서 다음은 연봉, 성과급 등 금전적인 보상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직장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상사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일단 피드백을 명확하게 해주세요라는 게 가장 먼저 꼽혔다는 거면은 네. 피드백을 잘 안 해주는 상사가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뭐 내가 사원으로 들어가면 네. 그 위에 뭐 과장, 뭐 대리, 과장 뭐 이렇게 쫙쫙쫙 있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일로 와봐 해서 빨간 줄을 쫙쫙쫙 그으면서 이건 아니다. 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기업 문화가 약간 수평 문화가 됐잖아요. 아. 팀제가 됐어요. 네. 자꾸 예전에는 내가 팀장한테 갈 때까지는 기한문을 다 작성한 다음에 가서 결제만 받는 거였는데 네. 이제는 내가 작성해서 바로 팀장님한테 가다 보니까 사실 내 위에서 나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좋은 면은 이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되게 좋은데 이게 실제 다니시면서 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또 팀장님은 너무 나한테는 좀 높은 사람이니까 이 피드백을 딱 들었을 때 좀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내려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조직들이 특히나 대기업들이 다 직급을 파괴했잖아요. 다 프로라고 하고 다 님이라고 하면서 네. 그런 데에서 조금 비롯된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런 걸 좀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경력직 분들 이렇게 뭐 이직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경력직 분들을 뽑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이력서만 딱 보면 본인이 다 했다라고 하는데 질문 딱 해서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결국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럼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찾아야 되죠?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는 어디죠? 라고 해서 프로세싱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했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경력직에서도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왜 피드백을 못 주냐면 일을 제대로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회사의 근속 연수도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물론 이게 뭐 다른 요인을 보고 떠난다라고 하는 걸 보고 뭐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네. 거기서 숙성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짧아지면서 실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현장에서 듣기에는 좀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면 내가 좀 진득하게 한 우물을 좀 판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더 많은 기회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나중에 또 더 높은 몸값으로 갈 수도 있다. 제가 또 하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학벌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한 국내 대형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을 뽑아준다면 본인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다. 네.
근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변치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차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무엇을 하냐면 사실 들어갔을 때는 동기 중에 학교 레벨로 따진다면 꼴찌였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느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본인을 뽑아줬잖아요. 네.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늘 갖고 있는 생각이 아유 내가 어디 가서 이 월급 받으면서 이 회사를 다니겠어. 충성하는. 그러면서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다니다 보면은 아우 난 아닌 것 같아 다 나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 친구도 근데 그런 마음이 살짝 들려고 할 때 회사가 결국엔 남은 게 너고 넌 일을 잘하니까라고 해서 조금의 기회가 더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견디다 보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일을 잘하니까 더 많은 일이 주어지고 남들보다 더 빨리 진급하고 해서 지금은 하나의 사업부를 이 친구가 맡는 그래서 CEO한테 직보하는 그러한 직급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이 정도 됐으면 또 다른 데 가야지. 실질적으로 해외 그 글로벌 식품회사에서 컨택이 왔었어요. 오. 네, 그때 당시에는 뭐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칸들. 뭐 연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만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 회사에서 내가 여태까지 뿌려놓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은 아닌 거지만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식품 영업이란 걸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네. 이분은 이제 전혀 중국어도 할 줄 모르는 친구인데 네. 중국 쪽에 있어서의 신사업을 이 친구가 개척을 했거든요. 오.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에 어떤 것이 더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네. 지금 실제 취업 시장 아니면은 지금 실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과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도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실 회사 선택한다고 내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좀 노력하신다면 나도 모르는 때에 나도 모르는 기회가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선생님의 일침에 제가 막 이렇게 뼈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가연 제가 씨?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가연 씨.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세 번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MZ세대 91.8% 재테크에 관심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많은 다수가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에듀윌이 20, 3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시험 및 자격증 공부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재테크, 부동산 관련 답변이 각각 91.8%, 61%로 와 정말 높게 나타났어요. 이어서 취업과 이직, IT 전자기기, 어학 등도 높은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재테크 및 부동산에 대한 관심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응답자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53.6%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서는 부동산 투자 재테크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답변이 76.5%로 가장 높았고요. 뒤를 이어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자기개발 목적 등이 많은 응답을 얻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또 나아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까지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자기 개발도 꾸준히 생각하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이른바 갓생살기 열풍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을까요? 그렇죠. 아까도 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직장 생활을 한다고 네. 우리가 집을 살 수 있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자산 관리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또 요즘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그랬던 사례가 유튜브를 보면 뭐 대한민국에서 돈을 못 벌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와 같은 그런 자극적인 광고도 보면서 맞아요. 돈을 못 벌면 내가 바보인 건가? 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은 더욱 더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MZ세대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로 재테크를 꼽았잖아요. 저도 참 관심이 많은데 이분 많은 분들이 재테크 아니면 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꼽은 거겠죠? 또 한편으로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가 저는 저출산, 그죠? 요거 인구 절벽 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출산을 안 하면 네. 자연스럽게 결혼 쪽으로 가겠죠. 네. 그러면 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냐고 한다면 대다수의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 나 혼자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내가 누구를 부양하냐.
라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해서 또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치관이 좀 달라졌잖아요. 네. 네, 만약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집이라고 하는 걸 뭐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자산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에 꼭 가치를 두지 않고 본인의 삶에 있어서 좀 그런 가치를 두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사실 지금은 경기가 조금 힘들어서 쏙 들어갔지만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입사원한테 가연 씨, 네. 가연 씨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네, 저희 꿈은 퇴사입니다. 신입사원인데 퇴사래요. 야, 파이어족이라고 있었잖아요. 아, 네, 네. 그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예. 지금은 일단 회사를 다닌다는 게 엄청난 네. 자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이란 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또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와. 말씀을 드린다면 멋지세요. 네. 선생님 공인중개사셨어요? 네, 제가 와. 사자입니다. 사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와. 공인중개사 공부는 저는 추천드려요. 정말요? 네, 공인중개사가 뭐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 빼고는 다 법인데 네. 그러한 법이 우리 일상생활과 되게 긴밀한 연관이 있는 법들이라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는 한두 번쯤은 하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나 건물을 지으신다면, 그다음에 세금을 내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사회를 살기에 좀 저는 괜찮은 팁이다라고 생각해서 물론 공인중개사를 딴다라고 해서 남들처럼 재테크를 잘한다는 그런 쪽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거라 저는 여러분들이 꼭 자격증 취득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련돼 있는 과목들 공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가연 씨는 책 제가 사러 봤을 갈까요? 때 동차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열심히 한번 저도 공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현 강사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